엄마, 절대로 여기에 오면 안 돼요. 그녀의 외동딸이 악명 높은 조폭 흑룡파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협박과 폭행, 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전설의 사단장 출신 엄마가 자신의 전부인 딸을 지키기 위해 잔인한 조폭들에게 반격을 시작합니다.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내 놈들 뼛속 깊이 새겨주마. 과연 이 60대 어머니는 피눈물 나는 복수에 성공하고 하나뿐인 딸을 안전하게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군복을 벗은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더섭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과도 같은 사랑하는 딸 유나에게 그 더럽고 추악한 놈들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바로 그 운명의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피로 얼룩졌던 전사로서의 갑옷을 꺼내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때 저를 아는 모든 동료들과 부하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때로는 제 능력 이상으로 불패의 지략가라는 조금은 과분하고 부끄러운 별명으로도 불리곤 했었죠. 대한민국 여군 역사상 최초의 원스타 예비역 준장 이서연. 그것이 바로 저의 지나간 이름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부대를 냉철하게 지휘했. 단 한 번의 작전 실패도, 단 한 명의 부하 희생도 용납하지 않으려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그저 국가에서 주는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60 후반의 생활자일 뿐입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인 외동딸 유나를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우며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황혼을 보내고 있었죠. 네. 적어도 제 딸 아이의 해맑은 눈망울에 그 끔찍한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까지는 정말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이자 마지막 이유인 내 딸 유나. 그 작고 여린 아이의 눈에서 짐승 같은 놈들로 인한 공포와 절망을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도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오늘따라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몇 번이고 몸을 뒤척이다. 결국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창밖은 온통 짙은 어둠에 잠겨 도시의 불빛마저 희미하게만 느껴졌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치 어제 일처럼 10년 전 그 배신과 모멸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군 내부의 뿌리 깊고 거대한 비리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고발하려 했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정의로운 앞길을 가로막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다름 아닌 한때 동료로 믿었던 경쟁자이자 숙적, 최진혁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번지르르한 감투를 쓰고 뻔뻔하게 대중 앞에 나서고 있었죠. 바로 그 인간 최진혁의 교묘하고도 치밀한 계략에 휘말려 그녀가 군생활 내내 쌓아올린 모든 공적과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명예스러운 조기 전역이라는 치욕을 강요당해야만 했죠. 그녀가 밤낮으로 자신의 모든 열정과 지혜를 쏟아부어 완성했던 획기적인 군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안. 그것은 단순히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종이 몇 장짜리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수많은 부하 군인들과 그들의 눈물겨운 가족들,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간절한 약속이자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혁신안은 권력에 눈이 먼 최진혁의 차가운 손에 의해 그녀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무참하게 찢겨나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에 흩날리던 그 순간의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녀의 심장을 예리한 칼날로 후벼 파는 듯한 생생한 고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방 안쪽에 놓인 낡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그녀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군용 나침반 하나가 세월의 무게를 이고고 이간직되어 있었죠. 군 시절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위기의 작전 속에서 언제나 그녀의 흔들림 없는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그녀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왔어요. 숨막힐 듯 치열했던 야간 훈련들. 먼지 날리는 연병장에서 부하들과 함께 땀 흘리며 웃고 울었던 가슴 뜨거웠던 순간들. 그리고 오직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엄숙히 맹세했던 그 푸르른 청춘의 날들까지. 그때 그 지옥 같던 순간에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내 사람들을, 그리고 나의 명예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깊은 회한과 사무치는 슬픔이 물기처럼 묻어났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갑게 식지 않은 미완으로 끝나버린 정의에 대한 불타는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에 의해 더럽혀지고 잃어버린 명예를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미련 또한 떨쳐내기 어려웠고요. 하지만 이제 예순을 훌쩍 넘긴 그녀에게 과거의 영광도 이루지 못한 복수도 어쩌면 부질없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유나뿐이었습니다. 유나만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그녀는 가슴속으로 몇 번이고 처절하게 다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딸아이의 행복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단 하나뿐인 소중한 외동딸 강유나, 이제 갓 20살을 넘겨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풋풋한 청춘이었습니다. 한때 전장을 호령했던 엄마 이서연의 강철 같은 강인함과는 사뭇 달리 유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없이 착하고 여린 심성을 가진 아이로 알려져 있었죠. 길가에 쓰러진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고도 눈물을 글썽이고 다른 사람의 작은 어려움조차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지닌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리고 부드러워 보이는 모습 뒤에는 분명 엄마를 빼닮은 강인한 의지와 숨겨진 강단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나에게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과 함께 그 누구보다 뛰어난 디지털 감각이었죠. 아무리 복잡하고 어지러운 사진이라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마치 마법처럼 섬세하게 편집되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릿한 영상조차도 여러 번의 분석과 보정 작업을 통해 놀랍도록 선명하게 되살려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탐정처럼 온라인상의 방대한 정보 속에서 원하는 단서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실력 또한 전문가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정작 유나는 자신의 엄마가 과거 얼마나 화려하고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어렴풋이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풍경처럼 희미하게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엄마의 빛바랜 옛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연은 늘 자세한 이야기를 피하며 다른 화제로 슬쩍 돌리곤 했죠. 그래서 유나에게 엄마 이서연은 그저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가끔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잔소리를 늘어놓는,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평범하고 조금은 고지식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한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별이었다는 사실은 그저 가끔씩 꾸는 막연하고 흐릿한 상상 속에만 어렴풋이 존재할 뿐이었어요. 유나는 엄마의 깊은 상처와 그 속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유나는 야근으로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 길이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익숙한 골목길을 걷다가 허기를 달래기 위해 단골 떡볶이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김정임 할머니는 유나가 어릴 적부터 엄마처럼 살갑고 다정하게 대해주시던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학생, 오늘도 야근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네. 어서 와. 밥은 먹었고 할머니의 정겹고 따뜻한 목소리를 기대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 유나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만큼 험악하고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서 문신을 한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욕설을 퍼부으며 김할머니를 벽으로 거칠게 밀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봐 할망구, 오늘까지 분명히 돈 내놓으라고 경고했을 텐데 이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랑 장난하자는 건가? 그들은 동네 상인들을 괴롭히기로 악명 높은 조직폭력단 흥룡파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며 힘없는 할머니에게 폭행까지 가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유나는 공포감에 온몸이 마치 돌처럼 굳어버리는 듯했죠. 당장이라도 소리치며 말리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먼저 엄습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 끔찍하고 폭력적인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지만 이대로 외면하고 지나칠 수 없다는 정의감 비슷한 감정이 더 강하게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머니를 협박하던 조직원 중 한 명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섬뜩하고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떡하지? 나를 본 것 같은데? 유나는 겁에 질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고 방금 전 눈앞에서 펼쳐졌던 폭력적인 장면과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부터 유나의 평온했던 일상에는 짙고 어두운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죠. 그 짧았던 순간의 용기 있는 목격과 기록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위험하고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인정사정 없이 몰아넣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애써 그날 밤 골목길에서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노력했죠. 괜찮을 거야. 설마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똑똑히 봤겠어. 그저 스쳐 지나간 거겠지. 그 어둡고 좁은 골목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이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 나섰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아기를 품고 일부러 저지른 짓이 분명했어요. 타이어는 예리한 칼로 수십 번은 찢어 밟힌 듯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애지중지하던 하늘색 안장은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길고 깊게 베어져 있었습니다. 자전거 몸체 곳곳에도 둔기로 내려친 듯한 찌그러진 자국들이 선명했죠. 유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이 아니라고 그녀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날 밤 떡볶이집 앞에서 마주쳤던 흑룡파 조직원들의 비열한 보복이라는 것을요. 극심한 공포가 마치 차가운 안개처럼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엄마에게는 차마 이 끔찍한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평생 자신 하나만을 바라보며 헌신해온 엄마에게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날부터 혼자서 그 모든 공포와 불안을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한때 햇살처럼 해맑았던 그녀의 얼굴에는 어느새 짙고 어두운 불안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웃음소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유나의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수십 년간 전장에서 수많은 부하들의 생사를 책임졌던 이서연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며칠 전부터 평소와 확연히 달랐어요. 좋아하던 반찬에도 수저를 거의 대지 못할 만큼 식욕을 잃었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지 방문 너머로 뒤척이는 소리가 서연의 방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아침에 마주하는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안절부절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놀라는 딸의 불안정한 모습에 서연의 마음은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유나야, 요 며칠통 잠을 못 자는구나. 얼굴이 말이 아니네. 혹시 엄마한테 말 못할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니? 딸의 손을 잡고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나는 애써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평소보다 더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딸의 떨리는 목소리와 애써 엄마의 시선을 피하려는 불안한 눈빛은 노련한 서연의 마음을 더욱더 깊은 의심과 불안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순간 날카로운 예리함과 함께 딸을 향한 애틋한 근심이 교차하며 스쳤습니다. 저 아이, 분명 무슨 심각한 일이 있어? 내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아주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이 틀림없어. 딸에 대한 불길한 예감과 무거운 걱정이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의 강인한 마음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한없이 평화롭기만 했던 모녀의 단란한 일상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검은 폭풍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고 빠르게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서연은 떡볶이집 김정임 할머니가 내내 걱정되어 다시 한번 가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혹시 그 악랄한 조폭놈들이 또다시 찾아와 행패라도 부린 것은 아닌지 마음이 도무지 놓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의 가게는 굳게 닫힌 셔터 위에 가게 내놓음이라고 손으로 거칠게 휘갈겨 쓰인 종이 한 장만이 으스스하게 나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서연의 심장이 싸늘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녀를 괴롭히던 불길한 예감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녀는 주변 상인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김할머니가 충격으로 몸져 누워 가게 근처의 허름한 작은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 댁의 낡은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힘겹게 문이 열리며 초췌하고 야윈 모습의 김할머니가 힘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서연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더는 못 살겠네. 이 늙은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매일같이 악귀처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부수니 하루 벌어 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이 힘없는 늙은이한테 너무들 하는 거 아니냐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원망과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는 이서연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하얗게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이런 천하의 인간 말종 같은 악질들이 감히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다니 그녀의 차분했던 가슴 속에서 마치 용암처럼 뜨겁고 격렬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노인의 개인적인 불행과 슬픔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병들게 하고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더 이상 이 추악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아니,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서연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과거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고 지금은 경찰로서 민생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박시우 형사를 찾아갔어요. 시우는 이제 40 중반의 나이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강력계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 이서연이 목숨을 걸고 이끌었던 한 위험한 특수작전에서 시우는 적의 총탄에 맞아 큰 부상을 입고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적이 있었죠. 본부에서는 이미 그를 포기한 상황이었지만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서연은 단독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해 의식을 잃어가던 그를 직접 업고 구출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우에게 이서연은 단순한 상관을 넘어 생명의 은인이자 영원히 존경하는 지휘관으로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경찰 제복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는 마음 한구석에 이서연에 대한 변치 않는 존경과 충성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랜만에 만난 시우에게 최근 동네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흑룡파의 추악한 악행들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시우는 뜻밖의 찾아온 옛 상관을 깍듯하고 정중하게 예우했지만 흑룡파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심각하게 굳어지며 어두워졌죠. 그놈들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장군님, 생각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고 조직적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과 함께 일종의 체념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도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역의 힘있는 정치권하고도 아주 끈끈하고 더러운 연줄이 복잡하게 닿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론에 떠밀려 몇 번이나 내사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보이지 않는 위에서 강력한 압력이 들어와서 수사가 중단되곤 했어요. 결정적인 물증 없이는 섣불리 움직였다간 오히려 저희가 역풍을 맞고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시우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을 고르다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정의로운 경찰로서의 이상과 냉혹한 현실의 벽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가장의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솔직히 저도 이제는 지켜야 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장군님, 괜히 저 악당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저희 가족들에게 어떤 보복이라도 당하게 될까봐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서연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깊은 실망감을 애써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정의감에 불타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젊은 용사의 눈빛이 어느새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그 빛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어요. 시우는 그런 서연의 복잡한 신경이 담긴 눈빛을 차마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역시 한때는 누구보다 뜨거웠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고 무력해진 것 같아 스스로가 부끄러웠으니까요. 눈앞의 현실이라는 벽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하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살모사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리는 흑룡파 행동대장이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한 방식으로 유나에게 접근하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유나의 회사 앞까지 버젓이 찾아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그녀를 마치 그림자처럼 기다리고 있었죠. 유나는 멀리서부터 음산하게 풍겨오는 살모사의 섬뜩한 기운을 느끼고 온몸의 신경세포가 곤두서는 것 같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어요. 어이, 거기 학생.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잠깐 스치듯 눈이 마주쳤던가? 내 기억력이 워낙 좋아서 말이야. 살모사가 특유의 비릿하고 역겨운 웃음을 능글맞게 흘리며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뱀의 눈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번뜩이고 있었죠. 뭘 좀 본 모양인데 학생처럼 순진하고 착하게 생긴 아가씨가 괜히 더럽고 쓸데없는 일에 휘말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안 그런가? 네. 착하고 예쁜 엄마는 앞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평생 병원 신세 안 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 요즘 병원비가 또 얼마나 비싼지 몰라. 아마 평생 벌어도 다 못 갚을걸.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마치 걱정해주는 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의 무게와 잔인함은 유나의 가녀린 숨통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그때 찍은 하찮은 영상 같은 건 당장 나한테 내놓고 네 눈으로 직접 본 건 오늘부로 전부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게 어때? 그게 학생의 여린 신상에도 그리고 내 소중한 가족에게도 여러모로 아주 좋을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똑똑히 알겠나. 유나는 그 자리에서 극도의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간신히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버텼죠. 그날 밤부터 살모사의 소름 끼치는 비릿한 웃음소리와 잔인하고 섬뜩한 눈빛이 밤마다 유나의 악몽 속에 나타나 잠 못 이루는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유나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지옥 같은 공포와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력하게 주저앉아 놈들의 협박에 굴복할 수만은 없다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오기가 그녀의 여린 마음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불쌍한 김할머니는 평생 저 악당들의 괴롭힘 속에서 고통받아야 할 거야.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도 어쩌면 평생 저들의 그림자 속에서 노예처럼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할지도 몰라.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 그녀는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인터넷의 바다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로 인해 가늘게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녀의 동그란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죠. 자신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찍었던 짧은 영상과 비슷한 다른 흑룡파 관련 피해 사례들을 하나하나 끈질기게 검색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폭행을 당해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영세 상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인터넷 게시판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여러 건 발견되었어요. 또한 조직원들이 밤마다 자신들의 아지트처럼 자주 드나드는 불법 유흥업소들의 상세한 정보와 위치, 심지어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검은색 대포 차량들의 번호판까지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너무나 흐릿하게 찍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던 영상 속 주동자 조직원의 얼굴도 그녀의 뛰어난 사진 편집 기술과 수십 번의 끈질긴 복원 시도 끝에
마침내 일부나마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죠. 꼬박밤을 새우고 새벽녘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유나는 자신이 밤새도록 모으고 정리한 소중한 자료들을 잔뜩 겁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이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게 제가 밤새도록 찾은 단서들이에요. 아주 작은 거지만 혹시라도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 자료들은 비록 아마추어의 손길이 느껴졌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이서연의 매서운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하나뿐인 딸의 용기가 더없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거대한 악의 실체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살모사의 잔인하고 집요한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유나의 집 근처까지 대담하게 찾아와 그녀의 일상을 공포로 물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신문을 배달하는 배달부처럼 두툼한 돈뭉치와 함께 피로 얼룩진 듯한 끔찍한 협박 편지 한 통을 유나의 집 현관문 앞 우편함에 보란듯이 꽂아두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편지지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묻은 날카로운 칼 사진과 함께 조악하지만 섬뜩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제 인내심의 한계다. 딱 48시간의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때까지 그날 찍은 영상 원본이랑 네가 지금까지 조사한 쥐뿔도 없는 자료들 전부 다 챙겨서 혼자 약속 장소로 기어나와. 만약 경찰에 꼬리치거나 잔머리 굴려서 딴 생각이라도 품는다면 네, 소중한 엄마. 그 여편네의 목숨은 장담 못한다. 이건 내 엄마 목숨 값이니 잘 생각해라. 유나는 그 살기 가득한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뼈까지 시리게 하는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차갑게 휘감았어요. 방 안의 낡은 괴종식의 초침 소리가 마치 그녀의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처럼 유난히 크고 빠르게 그리고 위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48시간. 그것은 유나에게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하나뿐인 엄마에게도 허락된 마지막 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 피할 곳도 도망칠 곳도 없다고 느껴졌어요.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이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울부짖는 딸 유나를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유나야,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이 엄마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녀리게 떨고 있는 딸을 다독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평범한 어머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냉철한 지휘관, 철의 여인의 눈빛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딸을 향한 애끓는 분노와 뼈를 깎는 듯한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거세게 휘감았지만 그것은 결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단단하고 강철 같은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죠. 서연은 서재의 가장 깊숙한 서랍 안쪽에서 10년 넘게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군용 나침반을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을 굳게 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표를 향한 그녀의 눈빛만큼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내 놈들이 감히 이 이서연의, 아니, 이 어미의 하나뿐인 딸을 건드렸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곱씹게 해주마. 이서연의 낮고 차분한 읊조림에는 마치 지옥의 사령관이 나지막이 내뱉는 서늘한 선전포고와 같은 섬뜩하고도 비장한 기운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강철 심장이 꺼져가던 정의의 불꽃이 이제 막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서연은 딸 유나가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찾아낸 소중한 단서들을 다음날 밤늦도록 식사도 거른 채 자신의 서재에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시 살폈습니다. 마치 과거 적군의 동태를 분석하던 예리한 전략가처럼 말이죠. 유나가 힘겹게 복원해낸 흑룡파 조직원의 흐릿한 사진 한 장. 놈들이 밤마다 자신들의 아지트처럼 드나들던 불법 유흥업소들의 주소와 약도, 그리고 그들이 검은 돈 세탁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복잡한 접속 기록과 은밀한 자금 흐름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의 조각들이 이서연의 날카로운 분석과 추리를 통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악의 퍼즐로
그 끔찍한 실체를 드러내며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악한 퍼즐의 가장 중심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지긋지긋한 이름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최진혁. 역시 내 놈이었나? 1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구나. 이 악마 같은 놈. 이서연의 입에서 깊은 분노와 함께 혐오감마저 서린 그 섬뜩한 이름 석자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현재 여당의 중진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민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하는 다선 국회의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서연에게 그는 자신의 군생활 내내 사사건건 발목을 잡 결국에는 명예를 짓밟아 군복을 벗게 만든 용서할 수 없는 숙적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청렴한 정치인의 가면 뒤에 숨어 여전히 역겨운 검은 돈으로 자신의 권력을 배불리 살찌우고 있다는 추악한 사실에 이서연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과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지독한 악연이 이제는 세월을 건너뛰어 자신의 하나뿐인 딸아이의 목숨까지 잔인하게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내 놈의 그 더럽고 추악한 검은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마. 그녀의 불타는 가슴 속에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지로 묻어두었던 처절한 복수심과 꺼지지 않는 정의감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화산처럼 격렬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딸을 지키려는 애끓는 모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 국민을 기만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썩어빠진 권력을 단호히 심판하려는 한때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어느 퇴역 장군의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성전이었습니다. 한편 강력계 형사 박시우는 이서연이 아무런 지원도 없이 홀로 위험천만한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자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죠. 그는 퇴근길에 다급히 이서연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서연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제발 무모한 짓은 거두어 주십시오. 혼자서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묻어났어요. 그는 군 시절 이서연의 냉철한 지휘 아래 목숨을 건 특수 작전을 수행하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정신을 잃고 적진 한가운데 고립되었던 아찔하고도 절망적이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무전기는 이미 부서졌고 지원 병력은 오지 않았으며 과다출혈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던 바로 그때였죠. 모두가 그가 전사했을 것이라며 수색작전 중단을 요청하던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서연은 모든 이의 만류를 뿌리치고 단독으로 총알이 빗발치는 적진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던 그를 직접 자신의 등에 업고 기적적으로 아군의 진지까지 무사히 돌아왔었죠. 그 생생하고도 강렬했던 기억, 목숨을 빚진 크나큰 은혜가 세월이 흘러도 시우의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뜨겁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사코 이서연을 말리려 했어요. 현실의 차가운 벽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했으며 국회의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최진혁의 권력은 상상 이상으로 막강하고 추악했으니까요.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그녀와 유나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최진혁의 모든 비리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 그리고 하나뿐인 딸을 지키려는 한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절박한 눈빛을 본 순간 시우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저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장군님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장군님, 부족하지만 저도 이 싸움에 함께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시우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말은 더 이상 현실에 굴복한 냉소와 무력감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한때 정의를 향해 불타올랐던 젊은 경찰의 뜨거운 혼이 꺼져가던 희미한 불씨가 다시금 세차게 타오르고 있었죠.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음을 그의 눈빛이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작전명. 살모사 사냥이 드디어 극비리에 개시되었습니다. 이서연은 마치 오랜 동면에서 깨어난 백전노장의 야수처럼 군 시절 수많은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녀 특유의 냉철하고도 치밀한 전략가적 기질을 10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딸 유나가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모아온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은
이번 작전의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초이자 핵심적인 출발점이 되었죠. 여기에 이서연 그녀 자신의 녹슬지 않은 아날로그 정보망, 즉 과거 군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끈끈한 전우애를 다져온 지금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옛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서연의 비밀스러운 호출의 한달음에 달려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는 작업을 밤낮 없이 진행했어요. 며칠 밤낮으로 잠까지 줄여가며 이어진 끈질긴 추적과 분석 끝에 마침내 흑룡파의 정확하고도 세밀한 내부 자금 흐름도 서울 시내 곳곳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여러 개의 비밀 아지트 위치, 조직의 핵심 간부급 조직원들의 개인 신상과 세세한 일일 동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악의 정점에 있는 최진혁 의원과 그의 충실한 하수인인 살모사가 은밀하게 만나 검은 돈을 주고받기로 한 정확한 접선 시간과 비밀스러운 장소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파악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필요한 준비는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한다. 이서연의 예리한 눈빛이 번뜩였고 그녀의 피 속을 흐르는 타고난 지휘관으로서의 본능이 오랜 침묵과 잠에서 깨어나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맹렬하고도 거침없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한 거대한 전쟁을 앞둔 노련한 사령관처럼 그녀의 명석한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까지 빈틈없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엄마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정보 참모 역할을 자청한 딸 유나는 이번 작전에서 그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살모사가 부패한 최진혁 의원의 충실한 신복과 은밀히 만나 검은 돈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외곽에 버려진 지 오래된 폐공장이었죠. 유나는 사전에 인터넷 위성 지도와 로드뷰를 통해 그곳에 감시용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지식과 해킹 실력을 총동원하여 폐공장 인근의 다른 상가 건물에 설치된 여러 대의 방범용 CCTV 영상들을 온라인으로 어렵긴 하지만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것은 작전 당일 현장의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작전 당일 엄마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인근 PC방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노트북 여러 대를 동시에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숙련된 사이버 요원처럼 실시간으로 주변 건물에 해킹된 CCTV 화면들을 번갈아 띄워놓고 현장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엄마에게 소형 무선 이어폰을 통해 긴급하게 중계했죠. 엄마, 지금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공장 정문 쪽으로 천천히 진입하고 있어요. 번호판 조회해보니 살모사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대포 차량과 번호가 일치해요. 긴장감에 유나의 가냘픈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또한 그녀는 밤샘 추적과 분석 끝에 악랄한 살모사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도 매우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대규모의 차명 계좌 거래 내역까지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최진혁에게 흘러들어간 막대한 규모의 검은 정치자금의 불법적인 출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 증거가 되었다. 내 딸, 내 자랑스러운 유나, 정말 대단하구나. 어쩜 이리도 야무지고 똑똑할까? 이 엄마보다 100배, 1000배는 낫다. 이서연은 하나뿐인 딸의 상상 이상의 용기와 뛰어난 능력에 진심으로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평소에는 한없이 여리고 순하게만 보였던 자신의 어린 딸이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까지 용감하고 지혜롭게 성장하여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지가 되어준 그 모습이 그녀에게는 한없이 대견하고 고맙기만 했습니다. 유나는 엄마의 희망이자 미래였습니다. 한편 강력계 형사 박시우는 이서연과 유나가 목숨을 걸고 함께 확보한 구체적이고도 결정적인 증거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허울 좋은 가면 뒤에 숨어 온갖 추악한 비리를 저질러온 최진혁 국회의원이 바로 흑룡파의 든든한 비호 세력이자 조직으로부터 흘러나온 검은 돈의 최종 수혜자라는 명백한 증거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때 자신이 진심으로 존경했던 상관의 간절한 부탁을 이런저런 핑계로 외면하고 방관하는 그런 비겁하고 무능한 경찰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의 안위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난밤 잠깐 이성적으로 흔들렸던 나약한 마음을 강하게 다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로운 경찰 배지를 이 작전의 모든 것을 걸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아직 정의감이 살아있는 소수의 젊고 용기 있는 동료 형사들과 함께 극비리의 이서연의 살모사 사냥 작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위험하지만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장군님, 이제부터 저희가 장군님의 안전한 뒤를 든든하게 맡겠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경찰력을 동원하여 그 악랄한 놈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올가매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서연과 박시우는 굳은 결의에 가득 찬 뜨거운 눈빛으로 서로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힘껏 잡았습니다. 마침내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 구현을 위한 가장 든든하고도 강력한 조력자가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한 싸움에 공식적으로 합류한 가슴 벅차고도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유나에게 살모사가 최후 통첩으로 제시했던 48시간의 잔인한 타임 리미트가 끝나기 바로 직전이었죠. 악명 높은 흑룡파의 행동대장 살모사가 부패한 정치인 최진혁 의원에게 조직의 검은 수입 중 거액의 상납금을 은밀하게 전달하기로 약속한 바로 그 운명의 밤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이미 며칠 전부터 과거 자신의 지휘 아래 목숨을 걸고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특수부대 출신의 옛 정예 부하들을 극비리에 한 명 한 명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군복을 벗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서연의 다급하고도 비장한 호출에 마치 오래전 약속이라도 한 듯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한 걸음에 달려왔. 그들은 이서연의 치밀한 지시에 따라 값비싼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낀 마치 대기업 총수를 경호하는 듯한 사설 경호팀으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부터 어둠이 짙게 깔린 폐공장 주변의 주요 길목과 예상 도주로에 마치 그림자처럼 그 어떤 소리나 흔적도 없이 은밀하게 잠입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한편 폐공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허름한 PC방 가장 구석진 자리에는 초조한 표정의 유나가 노트북 여러 대를 동시에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실시간 작전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해킹 실력을 이용해 주변 상가 건물들의 방범용 CCTV 여러 대를 원격으로 조종하며 현장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작은 소형 무선 이어폰을 통해 엄마 이서연에게 긴급하게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공장 정문 쪽으로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가 아주 천천히 진입하고 있어요. 번호판 조회 결과 살모사가 평소에 범행에 이용하던 대포 차량의 번호와 정확히 일치해요. 곧 목표물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긴장감으로 인해 유나의 가냘픈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동시에 폐공장의 외곽,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박시우 형사가 이끄는 소수의 정예 경찰 병력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차가운 총기의 금속성을 느슨하게 잡은 채 숨죽여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서연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하고도 대담한 지휘 아래 마치 수십 년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노련한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처럼 일사불란하고도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온 세상을 짓누르는 듯한 폭풍전야의 순간이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음습하고도 거대한 폐공장 안에는 희미하게 깜빡이는 낡은 비상등 불빛만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으스스한 공간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흑룡파의 악명 높은 행동대장 살모사가 검은색 두꺼운 돈가방을 한 손에 들고 부패한 최진혁 의원의 충실한 신복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에게 그것을 은밀하게 막 건네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짙은 어둠 속에서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서연이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기세로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살모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낯선 인물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서연의 초라한 행색과 나이든 외모를 위아래로 한번 쓱 훑어보더니 특유의 비릿하고도 역겨운 조소를 입가에 머금었죠. 웬 미친 할망구가 겁대가리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서 설치고 지랄이야. 이 동네에서 조용히 곱게 늙고 싶으면 당장 눈앞에서 꺼져. 얘들아. 뭐하냐. 저 정신 나간 할망구 당장 끌어내서 어디 지도 새도 모르게 손 좀 단단히 봐줘라. 살모사의 경멸에 찬 고갯짓에 험악하고 잔인한 인상의 조폭 두 명이 입에 담배를 문채침을 바닥에 탁 뱉으며 양주먹을 번갈아 쥐었다 폈다 하며 이서연에게 천천히 그리고 위협적으로 다가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은 마치 태산처럼 그들의 살기등등한 위협과 살벌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어떤 미동도 없이 오직 싸늘한 분노가 담긴 눈으로 살모사를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상대해야 할 사람은 유감스럽지만 내가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기운은 마치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의 칼바람처럼 폐공장 안의 탁한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눈빛이 번뜩이며 짧고 간결한 손짓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폐공장 곳곳의 깊은 어둠 속에 마치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수십 개의 검은 형체들이 일제히 그리고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급 사설 경호팀으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던 그녀의 옛 특수부대 정예 부하들이었죠. 그들은 군복을 벗은 지 이미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같이 단련한 듯 녹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원숙하고 노련해진 그야말로 인간 병기 수준의 가공할 전투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들이 먹잇감을 덮치듯 순식간에 방심하고 있던 조폭들의 급소를 정확하고도 치명적으로 가격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컥! 으악! 악! 미처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조폭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음산한 폐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잘 훈련된 전문가들의 조직적이고도 일사불란한 기습 공격에 한때 방콕 뒷골목을 주름잡던 악명 높은 흑룡파 조직원들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마치 가을날 힘없이 떨어지는 추풍낙엽처럼 속수무책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며 쓰러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폐공장의 낡고 육중한 철문들이 안팎에서 동시에 거칠게 열리며 꼼짝마 너희들은 모두 포위됐다. 여기는 경찰청이다 라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눈이 멀듯 강력한 섬광탄 여러 발이 연이어 터지며 박시우 형사가 이끄는 중무장한 경찰특공대 병력이 마치 성남 파도처럼 폐공장 안으로 물밀듯이 진입했습니다. 순식간에 폐공장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궁지에 몰린 살모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돈 가방을 챙겨 반대편 비상구를 통해 황급히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이서연이 귀신같이 그의 앞을 막아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천년 묵은 만년설보다도 더 차갑고 냉정했어요. 내 놈들은 감히 이 대한민국의 예비역 준장 이서연의 하나뿐인 소중한 외동딸을 건드렸다. 이서연의 서리발처럼 차갑고도 분노에 찬 일갈에 평생 사람 목숨을 마치 길가에 하찮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던 잔인무도한 살모사의 얼굴이 마치 죽음의 사형 선고라도 받은 듯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한때 군 내부에서 철의 여인, 불패의 신화를 쓴 지략가로 불리며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던 바로 그 무서운 인물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리빨 같은 기세로 서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사정없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격렬한 몸싸움이 뒤엉킨 폐공장 안에서 궁지에 몰린 살모사가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잃고 최후의 발악을 하며 품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칼을 꺼내 번개처럼 이서연의 심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백전노장 이서연은 마치 그의 모든 움직임을 미리 다 읽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운 몸짓으로 가볍게 그의 치명적인 공격을 옆으로 피하며 오히려 순식간에 그의 빈틈을 파고들어 손목을 강하게 꺾어 칼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죠. 이 더럽고 추악한 손으로 감히 어딜 이서연의 추상 같은 일격에
살모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힘없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내 놈 뒤에 숨어 이 모든 추악한 범죄를 조종하고 있는 그 가면 쓴 위선자. 최진혁도 머지않아 곧 내 놈의 이 비참한 뒤를 똑같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이서연은 자신의 과거군 복무 시절 영광스러웠던 군번과 함께 최진혁과의 즐기고도 지독했던 오랜 악연, 그리고 그들이 지난 수년간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으며 저질러온 온갖 추악하고도 역겨운 부정부패와 비리들, 그리고 그 검은 커넥션의 실체를 해공장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용감한 딸 유나가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몰래카메라 앞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살모사와 최진혁 의원의 수하들이 주고받으려던 거액의 검은 돈다발과 함께 불법으로 은밀히 소지하고 있던 여러 자루의 권총과 실탄 등 다량의 불법 무기들이 고스란히 압수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유나가 밤새도록 자신의 뛰어난 디지털 능력과 해킹 실력을 총동원하여 확보한 생생한 현장 영상 증거와 살모사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의 모든 검은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기록된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진혁의 모든 추악한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입증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마침내 종료되고 현장을 침착하게 지휘했던 경찰청 소속의 한 고위 간부가 굳은 표정으로 이서연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서연의 바로 앞에서 분기가 바짝 든 자세를 바로하고 그녀의 두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뜻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붙였죠. 그의 눈빛에는 한때 전설적인 여군이었던 선배 군인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연 장군님, 비록 현역은 떠나셨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으신 장군님의 그 명철한 판단력과 추상 같은 명쾌한 지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제 두 눈으로 직접 뵙게 되어 정말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직 매캐한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은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땀을 흘리며 현장을 분주하게 정리하던 젊은 경찰들은 그 가슴 벅찬 광경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젊은 눈에는 한때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살아있는 전설적인 여군 장성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이 가득했어요.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살아있는 진짜 영웅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한 듯한 그런 벅찬 표정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극적이고도 감동적인 체포 작전의 순간과 그 중심에서 냉철한 카리스마를 발휘한 이서연의 눈부신 활약상은 때마침 현장에 용감하게 잠입해 있던 익명의 어느 정의로운 시민이 촬영한 생생한 영상으로 바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 뉴스의 가장 뜨거운 헤드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자던 정의의 사자를 어리석게도 깨운 악당들의 비참한 최후, 잊혔던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거대한 부패 권력의 심장에 정의의 칼을 꽂다든가 같은 매우 자극적이고도 흥미로운 제목들과 함께 그녀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며 큰 감동과 함께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악의 소굴이었던 흑룡파는 그렇게 뿌리까지 처참하게 뽑혀 하루아침에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조직의 두목이었던 잔인무도한 살모사를 비롯한 주요 핵심 조직원들은 줄줄이 법의 엄중하고도 공정한 심판대에 올라 자신들의 죄가에 상응하는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추악한 악행의 가장 정점에 숨어있던 위선적인 정치인 최진혁 국회의원은 그동안 그가 저질러온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 전국민적인 지탄과 분노의 대상이 되며 결국 국회의원직을 불명예스럽게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결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차갑고 어두운 교도소 독방에서 남은 인생 동안 자신의 추악했던 죄를 평생토록 뉘우치며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서연은 자신의 집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저녁 뉴스를 통해 방송되는 그의 초라하고도 비참한 몰락의 순간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낡은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손때 묻은 군용 나침반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어요. 나침반의 바늘은 신기하게도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하고도 평화로운 미소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래. 정의는 때로는 더디고 힘들게 올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온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오랜 염원이 그리고 이 세상의 정의가 마침내 제 빛을 발하며 올바르게 세워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 유나는 이번에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강인함과 용기를 발견하고 정신적으로 한 뼘 더 훌쩍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여리고 세상 물정 모르던 겁 많던 소녀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어 보였던 디지털 관련 기술이 때로는 세상을 바꾸고 악을 응징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유나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디지털 범죄 분석 및 사이버 수사, 그리고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원하는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엄마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한편 악랄한 흑룡파의 끊임없는 행패와 협박에 못 이겨 결국 가게까지 내놓아야 했던 불쌍한 김정임 할머니는 이서연 모녀의 용감한 활약 덕분에 마침내 모든 시름을 잊고 다시 예전처럼 정겨운 떡볶이 집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찾아온 유나와 서연을 볼 때마다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꼭 두 번 용감한 여장부 어르신들과 아가씨 덕분에 내가 이제야 두 발 뻗고 다시 웃으면서 장사하고 할 맛이 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감격의 눈시울을 붉히곤 했어요. 유나는 이제 엄마처럼, 아니, 어쩌면 엄마보다 훨씬 더 멋지고 당당하게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진정한 힘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박시우 형사 역시 이번 살모사 사냥 사건을 바로 곁에서 함께 겪으면서 한때는 잊고 지냈던 경찰로서의 뜨거운 사명감과 가슴 벅찬 자부심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패한 권력과 냉혹한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좌절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찰 조직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온갖 부조리와 비리를 용감하게 파헤치고 과감히 척결하며 사회의 어두운 구석까지 정의의 빛을 비추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수호자이자 참된 경찰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그는 얼마 후 승진하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고 이서연을 개인적으로 찾아와 진심이 가득 담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렇게 굳게 맹세했죠. 장군님, 앞으로 언제든 그 어떤 어렵고 위험한 일이든 저 박시우를 필요로 하시면 설령 그것이 불길 속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에 주저없이 달려오겠습니다. 제가 장군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고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냉소와 패배감으로 어둡게 얼룩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을 향한 뜨거운 정의감과 사회를 향한 헌신의 맑고 투명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마치 긴잠에서 깨어난 용맹한 호랑이처럼 진정한 영웅의 귀환을 온 세상에 힘차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평화롭고 잔잔하게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든 격렬했던 풍파가 이제는 마치 꿈결처럼 지나가고 이서연은 다시금 예전처럼 조용하고 평범한 이웃집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온 세상에 가득 내리쬐던 어느 여유로운 주말 오후, 그녀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외동딸 유나와 함께 동네 작은 공원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며칠 전부터 엄마를 위해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서툰 솜씨지만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하여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쁜 연보라색 꽃무늬 스카프를 수줍은 미소와 함께 엄마의 목에 부드럽게 메어주었죠. 엄마, 이거 내가 엄마 생각하면서 만든 건데 색깔이 엄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예쁘지? 이서연은 딸의 따뜻하고 깊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그 소중한 선물을 받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더없이 행복하고도 환한 미소를 얼굴 가득 지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수많은 사연과 추억이 담긴 낡은 군용 나침반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미련을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임무를 명예롭게 완수한 노병의 훈장처럼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다른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들과 함께 평화롭고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서연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과거에 빛나는 군복이나 높은 지위, 혹은 날카롭고 번뜩이는 지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과 힘없는 이웃을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라도 지키려는 뜨겁고도 순수한 용기, 그리고 세상 그 어떤 불의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굳건하고 정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이 시대의 이름 모를 수많은 이서연 여사님들이 여전히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와 묵묵히 싸우며 조용히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숨겨진 영웅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로 함께 그 감동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구독과 빛나는 좋아요는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감동적이고 희망찬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정말이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결말을 만드는 채널 노후의 명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